대흥역 맛집 76위에서 19위, 여수 한정식 5위에서 1위. 이게 바로 제가 세팅을 도와드린 후에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매장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단어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 서는 매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맛이나 서비스, 품질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때요?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줄 서는 매장을 만들고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플레이스 상위 노출, 검색했을 때 우리 매장이 상위에 뜨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가는 거, 혹은 유명한 유튜버가 가서 먹방을 찍는 거, 입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줄 서는 매장을 만드는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온라인 마케팅에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요즘 세상에는 온라인 마케팅을 아예 안 한다? 그러면은 장사를 안 하겠다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장님들도 인정하는 현실이에요. 우리 같은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보다 잘 되려면 컨셉이나 메뉴,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 마케팅 기술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이제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이니까. 언제부터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느냐? 저는 처음부터, 내가 매장을 열기 전부터, 사실 그때부터 준비하면 더 좋고, 매장을 열자마자 처음부터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서, 처음부터 내가 온라인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장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네이버 지도를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상위 노출이 되는 초기 세팅법, 상위 노출되는 노하우까지 몽땅 다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보시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3가지만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다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초기 세팅하는 걸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선 뭐든지 노출을 먼저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노출을 통해서 클릭을 통해서 유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클릭해서 유입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전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약을 한다거나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패턴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도 이런 패턴에 따라서 이 업체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삼아서 상위에 노출시켜주고, 사람들이 많이 전환이 됐구나,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고, 사람들이 노출은 되는데 클릭을 안 해, 유입은 됐는데 전환이 낮아, 그러면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키워드라는 거예요. 키워드는 나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요즘 소비자가 매장 이름을 검색 안 하는 거 아시죠? 이 매장 이름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검색해서 우리 매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서울 맛집, 강남 맛집, 삼성역 맛집이에요. 우리 매장이 삼성역에 있는 맛집이에요. 그러면은 서울 맛집, 강남 맛집, 삼성역 맛집, 이렇게 3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서울 전체에 있고, 강남구 전체에 있고, 삼성역 안에 있고,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뽑는 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콘텐츠예요. 콘텐츠라는 건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볼거리가 풍성한 것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이 오픈했다고 사람들이 바로 가겠습니까? 바로 안 갑니다. 뭘 하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거나 어플로 뭔가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고 가죠. 매장의 어떤 이 분위기나 메뉴, 사진, 리뷰수, 상세 설명, 이벤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후기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고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도 알아야 돼요. 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에 한 끼 식사가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내가 한 끼 식사하러 갔을 때, 돈을 썼을 때 실패하지 않을 가게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나한테 맞는 매장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죠. 이런 거에 맞춰서 볼거리가 풍성해야만 고객이 여기 매장 괜찮네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최적화라는 건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네이버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자사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점을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키워드로 노출을 시켰고 볼거리로 유입을 시켰고 그럼 뭘 해야 돼요? 전환이 돼야죠. 이 최적화 전환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하거나 톡톡 메시지로 저 이제 여기 갈 건데 혹시 예약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스마트콜이라고 해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이 광고라고 해서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최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느냐를 보고 네이버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보면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데이터는 실제로 이 가게에 왔다 안 왔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광고, 소상공인 광고, 플레이스 광고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돈이 들어가고 돈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네이버는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서비스에 돈을 내고 이용하는 업체를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이해가 되시죠? 이 세 가지 개념을 간단히 이해를 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를 와주세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하냐면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예전에는 이 용어가 네이버 지도였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이거를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이렇게도 얘기는 하는데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검색을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밑에 업체 신규 등록, 업체 찾기, 내 업체, 예약 주문 관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처음 등록하는 거니까 맨 왼쪽에 있는 이 업체 신규 등록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업종을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업종 또는 단체 분류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종목으로 하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업태가 음식점이면 종목이 한식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 키워드 펜션, 한의원, 치킨, 서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에서 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거를 검색해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네이버에 우리 매장이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는 첫 번째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잘못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내부 검수 과정에서 더 적합한 업종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왜? 검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네이버에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종목을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깃집을 해요. 그러면은 근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한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식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밑에 이렇게 쭈루룩 뜨는데 한식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고깃집인데 한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식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러면은 약간 안 좋아요. 왜냐면 노출에서 가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한식을 입력하시면은 밑에 조금만 내리시면 돼요. 밑에 조금 내리시면은 음식점 안에 한식 안에 육류 고기 요리 이거 보이시죠?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밑에 육류 고기 요리 일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 엉터리 생고기 뭐 이런 것들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내가 프랜차이즈면 누르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고기를 파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육류 고기 요리 일반 이거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네이버가 여기 식당은 고기가 메인이구나 이걸 파악하고 고기에 관련된 키워드에서 우리 가게를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업종이 두 개이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쫄면을 판매한다. 그런데 내 사업자 등록증에는 종목이 한식, 분식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쫄면도 팔고 김밥도 파는데 제 업종은 뭐예요? 분식이죠. 분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쫄면이 메인이니까.
만약에 내가 김밥 판다고 해서 쫄면도 파는데 김밥 판다고 해서 한식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한식 일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잠실역 쫄면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내 매장이 안 뜨게 됩니다. 왜냐면 쫄면은 분식으로 네이버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인이 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식 이렇게 검색해서 이 분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분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업종은 다 등록된 이후에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화면에서 넘어갈게요.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저희 회사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 육류에서 고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걸 눌러서 사업자 등록증 파일을 누르시면 되고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하시는 분은 밑에 거를 누르셔서 인증을 받으시면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약간 동의가 나오는데 그대로 밑에 동의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스캔이 돼요. 그래서 OCR로 분석된 사업자 정보입니다 해가지고 제 상호, 대표자, 주소, 개업일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정보가 좀 틀리다 하시면은 수정하기 누르시면 되고, 정보 이상이 없다 하시면은 이 밑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이 전화번호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를 해서 매장 번호가 있으신 분은 이제 매장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아직 매장 번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휴대폰 010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중복업체 조회하기 누르시면 나와요. 그러면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텐데, 밑에 신규 업체로 등록하기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부터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업체명이 있는데 이 업체명 뒤에다가 뭘 같이 쓰면 좋은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은 지역명을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마부식당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강남역이 있으면 강남역점 이렇게 쓰고, 뭐 역삼이 있으면 역삼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 이 부분에 이 업체명도 SEO라고 해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 입력하는 이 란은 키워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다 노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통 써주는 게 좋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영문으로 된 업체명 있으면은 입력해 달라고 하는데 보통 없으실 테니까 그냥 냅두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업종 확인 한 번 더 하시고요. 그리고 업체 사진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끔 막 지도 이미지를 넣으시거나 뭐 체험단 사진 아무거나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보정을 최대한 해가지고 가장 예쁜 사진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등록하는 순서대로 고객들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 그래도 경쟁사 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제가 만약에 강남 삼겹살 집을 해가지고 그러면 강남역으로 해볼게요. 강남역으로 보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뜨는 게 그 화면이거든요. 참고로 이 앞에 이 광고란이 붙은 거는 이제 광고로만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1등을 보려면은 여기서부터 보시는 게 정상적으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남역에 있는 삼겹살 집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연출 사진이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도 되게 먹음직스러운 사진들 많아요. 여기 이제 보정을 한 사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아주 이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 있는 사진들이 되게 잘 있죠.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운 사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먹음직스러워서 누르고 싶고, 아니면 신기해서 누르고 싶고, 이게 뭐지?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누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 고기 약간 케이크처럼 이제 쌓아놓은 이 사진, 이거 뭐지? 하고 신기해서 누르게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이 클릭을 받으면은 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클릭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남들하고 최대한 다르게 보여서 우리 이미지가 눌리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맛있게 보이는 것도 좋은데 뭐 예를 들어 삼겹살이다 이러면은 이미지가 좀 비슷비슷할 수 있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은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럴 때는 만약에 우리 가게가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왔다 그러면은 여기 맨 앞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강남 삼겹살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 매장은 지금 첫 번째 이미지 보시면은 뭔가 매장 이미지가 아니라 이 TV에 나온 듯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눌러볼게요. 아, 여기 보니까 TV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줄 서는 식당이라는 그 예능에 나왔던 것 같고, 이 예능에 나온 그 한 장면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여기 만약에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왔다 갔으면은 그 이미지를 쓸 수 있도록 해줄 텐데, 여기 계신 입 짧은 햇님 이분이 구독자가 180만 명이 이제 넘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씩 클릭을 그냥 다 할 수도 있겠죠. 이 이미지 보고서. 혹은 이제 뭐 한 번씩 공유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걸 맨 앞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삼겹살 예쁘게 나온 사진들은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넣는 거예요. 여기 줄 서는 식당 TV에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사진에다가 활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없다 하시면은 사진을 뭐 전문 작가한테 맡기던지 아니면 인스타 인플루언서 협찬을 좀 통해서 맡기면은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서 사진에다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매장명이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사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스마트 플레이스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진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몇 개를 넣어야 되냐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많이 넣으시면 좋긴 한데, 일단 최소 그래도 한 10장 정도는 넣으시는 게 좋겠죠. 10장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매장 외관이 있으면은 매장 외관을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또 우리 메뉴 중에 좀 이뻐 보이는 거,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좀 사진 찍거나 맛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은 이런 거 이제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좀 넣다가, 사실 사진 수량이 많다고 해서 노출에 가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고객들이 나중에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런 매장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봅니다. 여기에 이런 메뉴도 있구나, 혹은 여기에 이런 매장 분위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번 눌러보면은 우리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뭐, 메뉴판도 있고 외관도 있고, 뭐 밑에 내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불판도 있고, 뭐 그러네, 이런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꼭 넣어주시면 좋은 것들이 외관, 내부 사진, 내부 인테리어 사진, 그리고 뭐 꼭 우리 메인 메뉴가 아니더라도 사이드에 맛있는 메뉴들, 이걸 보고서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맥주 한잔 하려고 오실 수도 있고, 뭐 주차장 같은 거 있으시면 주차장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노출 순서 변경이라고 있고, 왼쪽에 대표라고 있는데, 이 대표라는 표시가 맨 왼쪽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강남 삼겹살 검색했을 때 맨 왼쪽에 뜨는 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출 순서 변경을 눌러서 가장 메인이 될 것 같은 거, 가장 맛있는 거,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예인이 왔거나 아니면 알릴 만한 거 있으면은 그걸 첫 번째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차장이 첫 번째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순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맛있어 보이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기 누르시면 되고, 그 밑에 내려보시면은 상세 설명, 이 입력이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최대 2000자까지 무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적어야겠습니까? 보통은 매장 소개를 적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요즘같이 경쟁이 엄청 치열한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사실 숨겨진 핵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뭐냐면은 체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 상세 설명을 보면은 사람들이 오래 보는 거, 이거를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데, 체류 시간이라고 하면은 보통 블로그에서나 하는 이야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되도록 한 1000자 정도? 그 정도는 적어주시는 게 좋고, 당연히 뭐 깔끔하게 작성은 하시면 좋은데, 제가 4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가 브랜드 슬로건, 상호명이 가끔 이제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자어거나 일본어거나. 그러니까 그 뜻은 무슨 뜻입니다 하면서 우리 매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게가 다른, 이제 예를 들면은 똑같이 소고기를 파는데 저쪽 소고기랑 우리 집 소고기랑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도축 과정에서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를 내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서비스나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맛이나 품질이 다를 수도 있겠죠.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고객을 위해서 우리 매장에서 신경 쓰고 있는 점, 이거 약간 프로페셔널한 것들이 있으면은 적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어떤 대표가 하는
미용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대표는 알아도 그 실무자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우리는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한다. 또 우리는 어떤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도 쓸 수 있지만 이 상세 설명에 한 번씩 더 써주시면 좋아요. 사람들이 상세 설명을 오히려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연락처, 주소, 영업시간, 그리고 날짜, 내가 쉬는 날짜 혹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은 그걸 포함해서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다 들어가시는 게 좋고 제가 부가적으로 더 넣으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단체 손님 가능한지 유무. 단체 손님 가능합니다. 최대 테이블이 몇 개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캐치 테이블이나 테이블링 통해서 요즘에 예약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어플로 예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써주는 것도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룸이 있는지, 조용하게 룸이 있는지 또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약이 가능한지, 포장이나 배달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를 쓰는 란이 있지만 사람들이 상세 설명을 좋아한다 했죠. 그래서 상시 이벤트를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 오면은 와인 콜키지 한 병은 프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네이버 예약을 하면은 저희가 매장에 오셨을 때 뭐 음료수 한 잔씩 드리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상세 설명에도 같이 그냥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상세 설명 안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상위 노출에 엄청 가점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좋아하면은 나한테 맞는 키워드가 있을 때 내가 뭐 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은 체류 시간이 늘어나겠죠. 아, 여기 괜찮네 이러면서 한번 검색하고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다시 검색하고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이러면서 트래픽이 올라가고 체류 시간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줄수록 사람들이 그 선택에 도움을 받고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대표 키워드를 적는 란이 있어요. 여기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적는 키워드가 네이버에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소비자들은 매장 이름을 검색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명이나 메뉴명, 아니면 서비스명,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키워드를 대표하는 대표 키워드 5개를 적는 거예요. 내가 쫄면 먹고 싶으면 쫄면을 검색해서 오는 거예요. 평점 보고 후기 보고. 그런데 그냥 쫄면이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쫄면을 적으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쫄면집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노출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여기 예시는 짜장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다가 지역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역명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삼겹살이다. 그러면은 삼겹살 이렇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강남역 삼겹살 이렇게도 검색을 많이 하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 매장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가하시면 되고, 이렇게 5개까지 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제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대표 키워드 입력하는 노하우,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어려워하세요. 근데 보통은 시, 역, 동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수원이다. 그러면은 수원, 수원역, 영통동, 그리고 상품명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시, 역, 동. 수원시, 수원역, 내가 있는 그 동, 영통동 이렇게 하고 플러스 삼겹살, 쫄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통은 여기에 그 시면은 수원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람들이 검색할 때 수원 삼겹살이라고 하지 수원시 삼겹살 이렇게 시까지 적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 역, 동인데 실제로 시를 쓰지는 않으셔도 된다, 검색량이 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강남 같은 거 할 때 강남구 이렇게 쓰잖아요. 땡땡구, 구 삼겹살, 이것도 검색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들이 땡땡시, 땡땡구, 상품명 이렇게 검색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시가 있으면은 시는 생략을 하는 게 좋고, 역이랑 동은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한번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뭐 수원에 삼겹살집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수원 삼겹살 검색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수원 이 전체에서
우리 삼겹살이 리뷰가 좋고 볼거리가 풍성하면 노출이 되는 건데 이 수원 안에서 한 번 더 좁혀지죠. 이거 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역으로 가야 돼요. 수원역 삼겹살. 물론 이제 내가 이 수원역이 아니라 뭐 어디 다른 역이 있으면 그 역으로 가는 거예요. 저 이제 수원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좁혀지면은 이렇게 수원역에서 노출되는 이 가게들끼리 사람들이 보겠구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평점이 높은 거 있죠. 평점이 높은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클릭을 하겠죠. 그리고 눌러본 다음에 이 안에 콘텐츠가 잘 들어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이제 동도 잡을 수 있어요. 역보다 작은 게 이제 동이죠. 그러면은 영통동 삼겹살. 제가 이제 영통에 이제 한번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영통동 삼겹살 이렇게 치면은 확실하게 매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역까지는 내가 못 잡아도 이 동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이나 동은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 키워드가 높지만 않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영통동 전체에서 삼겹살이 딱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는 지금 5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설정을 잘못하면 잘 안 나옵니다, 여기. 어쨌든 설정을 잘 하신 분들은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들어가서 현 지도에서 검색하시면은 조금 더 많이 뜨긴 해요. 자, 그러면 영통역이나 영통동 이렇게 두 가지는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통역을 검색해서 나올 수도 있고 영통동을 검색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가 잡고 간다. 상위에 노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딱 봐도 검색했을 때 평점이 있는 곳이 있고 평점이 없는 곳이 있는데 평점이 높아야 사람들이 누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한식이나 육류, 고기 요리 이렇게 업종을 등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잘 들어가 있는 거죠. 돼지고기를 검색했는데 돼지고기 구이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 이제 오뎅, 꼬치 이런 거, 샤브샤브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노출이 돼도 사람들이 안 눌러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노출이 되는 거는 오히려 네이버한테 선택을 못 받으니까 계속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금 이게 다시 보시면은 돼지고기 구이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더 좋겠죠. 사람들은 이걸 삼겹살을 먹으려고 검색을 한 거니까.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뭐 랜드마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써주셔도 돼요. 제가 사무실이 삼성인데 여기에 코엑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엑스 맛집을 검색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맛집 기준으로 여기에 맛집을 쓸 수가 없어요. 맛집 쓰면 이렇게 나와요. 대표 키워드에 맞지 않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맛집. 그러니까 맛집은 내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식당은. 그래서 맛집을 안 쓰고 뭘 써야 되냐? 메뉴명을 쓰시면 돼요. 코엑스 쫄면. 그러면은 이 코엑스 몰 안에 있는 이 랜드마크 안에 있는 쫄면집이 나오면 정상이지만 분식집이 나오면 정상이지만 겸사겸사 코엑스 근처에 있는 이 분식집도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랜드마크가 있다. 그러면은 랜드마크 근처에 있으면은 같이 지역명처럼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아까 봤던 거 보면은 수원 삼겹살 참고로 띄어쓰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현역 삼겹살 내가 영통역 삼겹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영통동도 삼겹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영통에 있다면 이렇게 3개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주변에 랜드마크가 있다 하면은 코엑스 삼겹살 랜드마크 앞에 붙이고 뒤에 상품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지역 플러스 상품명으로 같이 적어주시면 되긴 하는데 1개 정도는 우리가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고려해서 다르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골목식당에서 그거 아시나요? 톳 김밥이라고 그게 있었어요. 백종원 선생님이 이제 거제도 가셔서 솔루션을 했는데 거제도 특산물이 톳이에요. 그러니까 톳으로 만든 김밥을 솔루션으로 나왔었어요. 그 분식집에서. 그럼 이 톳 김밥은 거의 고유 명사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유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매장에만 있는 메뉴나 서비스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검색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섞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입력할 수 있는 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메뉴랑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만 있는 거 톳김밥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도에다가 톳김밥 이렇게 검색하거나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검색하면은 지도에 이제 뜰 거예요. 이거는 그 상호명에 아예 이제 톳김밥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SEO에서 여기 사람들이 검색할 때 노출되는 기준에 이 사업자 명 자체가
톳 김밥이면은 이렇게 아예 넣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SEO에서 유리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내리시면은 이렇게 김밥집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아마 톳 김밥을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섞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는 인증번호를 받으시면 돼요. 인증번호는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날라오니까 인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 밑에 스마트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콜이 뭐냐면은 이따가 제가 한번 예시 보여드리겠지만 매장에 전화를 걸면은 통화 연결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문구를 입력해서 마치 ARS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업시간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콜에다가 문구를 입력하면은 매주 화수목은 쉬는 날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그 내용을 듣고서 영업시간이 끝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고 전화를 끊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예약을 받는 그런 업종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예약 문의는 이쪽으로 남겨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고객이 그쪽으로 가서 예약 문의를 남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주소는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뭐 1층인지 지하인지 이런 거는 잘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체 위치도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한번 봐가지고 정확하게 나타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보통 위치가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치가 맞아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찾아오는 길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있죠. 이 찾아오는 길은 고객들한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예시에 역삼역 6번 출구에서 나와 200m 직진하면 우측에 보이는 주소 건물 1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일단 주차 유무, 주차가 가능하다면은 몇 자리까지 가능한지, 뭐 발렛인지 유무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길을 설명할 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자차 이용 시 내비게이션으로 땡땡땡, 이건 주소예요. 주소를 입력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 자리는 10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버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202번 버스를 타고 땡땡 정거장에서 내린 후 우측으로 골목을 돌아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이 있는 경우엔 땡땡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우측 골목을 돌아서 오시면 됩니다. 돌아서 200m 정도 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시면 돼요. 검색해서 뭐 노출된다고 해서 아주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친절하게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관광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도보 방문 시, 그러니까 관광지가 있을 때 관광지 뭐 예를 들어서 땡땡땡 뮤지엄 기준으로 직진 뭐 100m 정도 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같이 적어줄 수 있겠죠. 관광지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은 밑으로 좀 내리셔서 알림을 안 받으셔도 돼요, 사실. 그래서 다음의 선택, 저는 이거 누를 거고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 약간에 모두 동의합니다. 어차피 이 스마트콜은 무료라서 무조건 쓰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가 상위 노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메뉴 정보라고 있는데 음식점 업종은 메뉴판 사진하고 1개 이상의 메뉴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 업종이나 이런 것마다 여기서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좀 다릅니다. 우선 저는 음식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1인당 평균 금액은 얼마인가요? 뭐 이번에 제가 한 1.5만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1인당 평균 가격 1.5만원이면 괜찮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메뉴판 사진이 있는데 이게 그 아까 전에 봤던 그 전체 매장 사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검색했던 거에서 보면은 여기 메뉴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 메뉴판 이미지로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진. 근데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메뉴판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제 사진 추가해서 메뉴판 사진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그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게 내부에 그 메뉴판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로. 그걸 이제 찍으셔서 이대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입간판에 있는 메뉴랑 금액, 그런 게 있어도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대로 올리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메뉴판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메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메뉴예요. 이 메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쨌든 핵심이 되는 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메뉴명을 입력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눈꽃 삼겹살 300g 이렇게 하고 가격은 17,000원 이렇게 적을게요. 내가 변동 가격일 때 어떤 횟집이나 이런 경우에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걸 체크해 주시면은 변동 가격이 이제 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보통은 변동 가격을 체크 안 하실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메뉴 사진 제가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메뉴 설명, 이 설명도 경쟁사 거를 보시면은 약간 참고할 만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세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야채, 모듬, 찌개까지 알찬 구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메뉴가 그냥 삼겹살이다. 그러면은 뭐 굳이 쓰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눈꽃 삼겹살이라는 메뉴를 개발했고 이 눈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눈꽃 삼겹살은 땡땡땡 방식으로 숙성을 시킨 삼겹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세트 메뉴일 수 있어요. 뭐 3종 혹은 세트 메뉴, 이런 경우에는 항정살 100g, 삼겹살 100g, 목살 100g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추가하기 누르시면 되고, 추천 메뉴로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앞에 여기 보신 것처럼 대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위쪽에 대표를 두시기 때문에 가장 매장에서 밀고 싶은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해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미로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업체 등록이 신청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 추가 정보 입력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업체 등록 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제 메일이 날라옵니다. 메일이 날라와서 대기 중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메인 메뉴를 누르니까 마블식당 역삼점 플레이스 등록 완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와 관계없는 업체들이 금전 계약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 누르시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내 업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제 화면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아까 전에 나와 있던 이 화면, 이 부가정보, 휴무일, 영업시간, 이거 이어서 여기다가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내 업체 눌러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역삼점이 열렸죠. 그러니까 업체 정보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메뉴 정보, 부가 정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하는 설정들이 플레이스에서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서 보여줬던 화면에서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어떤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단체석도 있고 발레파킹 되고 배달도 됩니다. 남녀 화장실 구분 당연히 되어 있고, 지역 화폐는 안 되고 제로페이는 됩니다.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우리 업체를 표현할 수 있는 테마를 선택해 주세요. 이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는 내가 뭔가 특별한 날에 갔으면 좋겠어, 혹은 젊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어, 이런 걸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보면은 이런 키워드가 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해요. 내가 단체 회식이다 이러면은 딱 그냥 단체 회식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모임하기 좋은 이렇게 딱 2개. 혹은 내가 약간 커플끼리 오는 카페다, 브런치 카페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트하고 조용한 분위기, 이렇게 2가지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꼭 3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운영 중인 홈페이지, SNS, 커뮤니티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은 인스타 정도는 다 있으시죠? 인스타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입력을 하셔서 추가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일반이라고 있는데, 가끔 우리가 그 캐치 테이블이나 테이블링 같이 어디 어플에 입점이 되어 있다, 거기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일반을 선택하시고 이 앱 링크를 넣으시면 돼요. 이 앱 링크를 이렇게 넣고 추가하기 이렇게 넣으면은 이 주소가, 사이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캐치 테이블 그 어플로 바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예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통은 검색을 많이 하니까 어플로 예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고 휴무일이랑 영업시간은 설정하시면 돼요. 휴무일 있겠죠? 있고 매주 월요일날 쉬도록 하고 이것도 휴무일을 공휴일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공휴일 날에 이 날은 휴무입니다 라고 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해 첫날은 휴무고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휴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늘 휴무인 경우에는 오늘 휴무라고 뜨고 이렇게 평상시에 정기 휴무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휴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 휴무 있으신 경우에는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임시공휴일이 나옵니다. 네이버가 알아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외에 휴무일 있으면은 날짜 추가해서 쉬는 날 있으시면은 쉰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해요. 영업시간이 만약에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만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22시겠네요. 22시 이렇게 하고 24시간인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 있으면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 브레이크 타임이 되게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곳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라스트 오더 같은 경우에도 보통 영업 종료하기 30분 전에는 그 매장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설정해 주셔야 소비자가 괜히 이제 전화를 할 거를 전화를 안 하고 이제 가거나 내가 근데 나는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여서 이런 고객까지 받고 싶다 하시면은 라스트 오더, 브레이크 타임 이런 거를 굳이 만들진 않아도 되겠죠. 밑에 보시면은 단축 영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굳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 날 영업시간이 평소와 다른가요? 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휴일 날에 영업은 하는데 단축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설정하기를 눌러서 이 휴무일로 지정된 법정 공휴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우리가 일찍 끝납니다. 원래 10시까지 했는데 8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랑 다르게 영업시간을 운영하는 날짜가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 스마트 플레이스 들어와서 내 매장을 눌렀을 때 이 업체 정보에서도 수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로 세팅은 전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등록하다가 빼먹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네이버에다가 나랑 이제 비슷한 업종인데 잘 나가는 식당들이 있어요. 강남에 맛집을 검색하면 나오는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통은 다 설정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조금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여긴 들어가 있는데 나한테 안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 더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운영하는 시간 아니면 예약 문의 이런 것들을 빼먹었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고 여기 단체석 발레 파킹 이런 것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매장에서 우리가 뜨는 이런 정보들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이랑 유입까지 그리고 전환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키워드를 설정을 했죠. 자, 키워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설정했죠.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냐면 최적화, 그러니까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만 이제 설정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최적화하시면은 이게 바로 최적화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매장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업체 정보 밑에 예약 주문, 스마트콜, 마케팅, 리뷰, 고객 통계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 왼쪽에 예약 주문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약받기와 온라인으로 주문받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용하기를 눌러서 직접 연결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르시면은 내가 입력했던 정보들이 연동되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 내가 굳이 예약이나 온라인으로 주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예약을 해야 되나요?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이버에서 가점을 어느 정도 주는 포인트긴 해요. 물론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하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상위에 노출할 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이 마크도 같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예약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 표시 보이세요? 이 표시가 달립니다. 예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예약을 하는 업종에서는 무조건 예약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눈에 띄기도 하고 네이버가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다. 미리 뭔가 이렇게 매장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업종이다. 카페나 그런 곳에선 가능하겠죠. 그러면 네이버 주문 사용하기, 이것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고, 왼쪽에 스마트 콜도 한번 눌러볼게요. 스마트 콜을 누르면은, 저는 지금 새로 만든 매장이어서 이 데이터가 없는데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요. 뭐 내가 얼마나 통화가 됐고, 미 연결된 건 얼마나 됐고, 그리고 전화가 많이 오는 매체는 뭐고, 그리고 많이 오는 키워드, 이런 것도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나 전화량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무엇보다 사실 통화 연결음 때문에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통화 연결 중 고객한테 안내 의무로 우리 업체 소개하기, 이게 있죠. 이거를 사용으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미리 듣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마부식당 역삼점입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전화를 받을 예정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뭔가 통화 안내음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되게 좋죠. 이게 무료예요. 근데 여기 문구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여기 샘플 문구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샘플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매장 안내에다가 뭐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예약 안내, 영업 안내 이렇게 있는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X 누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다가 마부식당 역삼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뭐 음악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 받을 수 없는 시간 지정해서 이 부분만 내가 통화 연결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여기다 적었던 거는 여기에 좀 더 필요하겠네요.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닙니다. 오전 9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이 번호 관리에 들어가 보세요. 이 번호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네이버 서비스용 번호라고 떠요. 그러면 이 스마트콜 이 번호 있죠. 이게 네이버가 의미로 우리 거한테 부여한 번호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앞으로 이 번호를 쓰시면 되고, 이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제가 이제 받겠죠. 그러면은 수신 알림음에 네이버가 연결해 드립니다 라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전화가 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스마트 콜을 통해서 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스마트 ARS 이런 거는 크게 잘 안 써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은행 같은 데 전화하면은 뭐 개인 고객은 1번, 기업 고객은 2번, 뭐 상담원 연결은 3번을 눌러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1번을 누르면은 통화를 연결하고, 2번을 누르면은 뭐 예약 정보를 발송하고, 3번을 누르면 매장 위치를 발송하고, 4번을 누르면은 주차 안내, 5번 누르면 영업시간 안내,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근데 ARS를 많이 쓰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을 압축해서 통화 연결음에다가 같이 보여주시고, 네이버 그 상세 설명에다가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케팅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마케팅에는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쿠폰, 마케팅 메시지, 플레이스 광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쿠폰이에요. 쿠폰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시로 나온 거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새로 업체를 오픈했거나 홍보하고 싶은 사장님이라면 우리 거 매장에서 맞춤형 쿠폰을 만들으래요. 그래서 여기 베이커리에서 네이버로 엠페이로 주문하면 10% 할인. 아까 주문하는 거 있었죠. 그걸로 미리 주문하면 베이커리에서 10%를 할인을 해준다. 그리고 이건 증정입니다. 이 초록케어 정자점에서는 두피클리닉 1회를 증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카페 그린이 판교점에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증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내가 신규 쿠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인을 해줄 거냐, 정액으로,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아니면은 증정으로 내가 쿠폰을 줄 거냐, 그 메뉴명 뭐 아메리카노
사진은 추가하시면 되겠죠? 추가 안 하면 그냥 기본 이미지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옵션을 하면은 음료인 경우에는 핫이나 아이스 옵션을 구분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행을 만약에 하면은 모든 고객한테 저는 이제 할게요. 그리고 쿠폰 노출은 상시 노출. 그리고 네이버 예약, 네이버 주문했을 때 이럴 때는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쿠폰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 없이 그냥 올 때마다 다 주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쿠폰명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증정. 그리고 직원 확인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고객이 이제 쿠폰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내 쿠폰함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매장 직원이 확인 코드를 누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34 그걸 입력하면은 쿠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발행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헤어샵 이런 데에서 이런 혜택들이 많은데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내려보면은 밑에 이렇게 쿠폰이 있죠. 이 쿠폰을 눌러보면은 쿠폰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알림 받기 하면은 2,000원, 포토 리뷰 하면은 5% 추가 이런 게 있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쿠폰을 발행을 했을 겁니다. 여기도 누르시면은 네이버 예약으로 첫 방문할 때는 뭔가 이렇게 증정하는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고, 별거 아니어도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10% 할인, 5% 할인, 아무거나 뭐 1,000원 할인, 2,000원 할인이어도 좋으니까 하나씩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케팅 메시지는 이 톡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게를 방문했던 고객하고 그 혜택 알림 받기 설정했던 고객들한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연간 플래너를 아예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1년 내내 재방문율이 높은 가게나 아니면은 시즌에 확 이제 몰아야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메시지를 뿌릴만 하겠죠. 할인 혜택이나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뭐 풀빌라를 내가 5월달, 6월달에 성수기 때 밀겠다 하면은 그럴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 톡톡 메시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광고랑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노출되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플레이스 광고는 우리한테 익숙한 건데 네이버에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에 떴던 이 두 개예요. 이게 플레이스 광고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고 또 모바일에서 보면은 제가 한번 모바일 창으로 한번 켜볼게요. 검색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에 광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펼쳐서 더보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펼칠 때마다 이 펼친 곳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또 광고예요. 여기서 이제 더보기 누르면은 내가 못 봤던 그런 광고 업체들이 또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뜨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플레이스 광고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역 소상공인 광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의 뉴스나 블로그 페이지 뭐 하단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음식점, 생활 편의, 뭐 학원, 스포츠 레저 이런 업종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노출되는 그런 광고이기 때문에 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지역 기반으로 내가 영통에 있으면은 영통동 그리고 수원역 뭐 수원 전체 이쪽에서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이거는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거를 직접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긴 하는데 플레이스 광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 대행사 맡기자입니다. 왜 대행사를 맡겨야 되냐? 이 두 가지까지 설명하면은 일단 너무 길고 복잡해요. 이 광고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행사한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문구와 사진을 세팅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도 이제 매장 운영하기 바쁜데 막 카피라이팅 공부하고 강의 듣고 사진 예쁜 거 추려가지고 올리고 테스트하고 매장 운영하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 대행사한테 한 달만 맡기시는 게 좋아요. 한 달만.
왜냐면은 이 한 달 동안에 점검하죠. 키워드 점검하고 소재 점검하고 이걸 세팅해주죠. 다시 그 향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광고하시면 됩니다.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팅비 정도는 그냥 줘야 돼요. 세팅비 정도랑 광고비 정도는 이제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저는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랑 같이 안 해도 어차피 광고 소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후에 크게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한 달에만 대행사를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그냥 들어가서 광고비만 충전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대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진짜 정확한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팅비 정도는 약간 도의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을 위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면서 온라인 마케팅이 정말 필수가 됐어요. 이제는 후발주자가 앞서기 위해서는 무조건 온라인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고 직접 하셔도 지역에 있는 웬만한 경쟁자들보다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하자면, 잘하는 사람들 있죠. 대박 맛집 만들고 줄 서는 식당, 매장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은 온라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고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배울 생각도 없고 대행사는 다 사기꾼, 돈이 아깝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광고비를 써서 임계점 이상을 넘어가면 그 이상부터는 고객이 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광고비가 많이 들 수 있어요. 이것저것 세팅하고 뭔가 사진 찍고 블로그 리뷰도 쌓고 그런 것도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임계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 마케팅을 할 때마다 광고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조금씩 소량이라도 좋으니까 광고비를 한 번씩 써보시고, 또 주변에 대행사 좋다는 곳 있으시면 한 번씩도 다 써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